이순신 영웅 서사 스토리 1. 서막 불안한 시대, 한 사람의 결단. 임진년의 봄, 조선의 바다는 잔잔했지만 나라 전체를 휘감고 있던 불안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일본 열도에서 거대한 군세가 동쪽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는 소문이 백성들의 귓가에 스산하게 울렸다. 그러나 조정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분열되어 있었고 장수들은 개인의 영달을 좇느라 바쁜 시대였다.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한 장수만은 세상의 흐름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그는 화려한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정치적 후원도 빈약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냉철했고 누구보다 따뜻했으며 누구보다 깊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정해진 관례대로 훈련을 하면서도 항상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군이란 무엇인가? 장수란 무엇인가?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백성을 지키는 것, 그 하나였다. 그래서 그는 모든 병사를 이름으로 불렀고 병사들의 고된 손마디 하나까지 챙겼으며 배 한 척을 만들 때에도 직접 현장을 수십 번씩 오갔다. 그의 준비는 조용했지만 이윽고 닥쳐올 폭풍을 견뎌낼 힘은 그 고요함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이 전쟁의 불길 한산도 앞바다에 타오르다. 1592년 마침내 일본의 대군이 부산포에 상륙했고 불길처럼 조선을 뒤덮었다. 조정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왕은 북쪽으로 피신했다. 나라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순신은 침묵 속에서 칼을 들었다. 그는 먼저 바다의 흐름을 읽었다. 조류, 바람, 해안 지형, 적의 배의 특성까지 모두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바다를 장악하면 조선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옥포해전이었다. 일본군이 처음으로 패한 전투, 그리고 조선의 희망이 다시 불붙은 순간이었다. 이어 벌어진 사천해전, 바로 이 전투에서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거북선이 포효했다. 병사들은 거북선이 쇳덩어리처럼 굳건하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곧 용기였다. 적은 혼란에 빠졌고 바다 위는 이순신이 펼친 전략의 무대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전투는 한산도 대첩으로 이어졌다. 한산도 앞바다. 잔잔한 수면 아래로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이순신은 일본군이 가장 자부하던 근접전의 강점을 무력화하기 위해 하객진을 펼쳤다. 마치 거대한 학이 날개를 펴고 적을 감싸듯 조선 수군의 함선들은 조직적인 곡선을 그리며 일본군을 중앙으로 몰아넣었다. 포성이 울리고 파도가 피를 뒤섞어 출렁였다. 조선군의 화포는 정확했고 질서정연했다. 반면 일본군은 포위망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채 속수무책이었다. 그날 바다 위에 남은 것은 압도적인 승리의 장면이었다. 이순신은 전투가 끝난 뒤에도 의기양양하게 웃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승리란 오만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곧 그 자신의 삶이 되었고 이후의 고난을 견뎌내는 힘이 되었다. 3. 배신과 침몰, 그를 꺾지 못한 시련. 영웅의 길이 항상 장밋빛일 수는 없었다. 조정은 그의 공을 부담스러워했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늘어갔다. 심지어 그를 파직시키고 억울한 죄인으로 만들기까지 했다. 그가 백절불굴의 의지로 지켜낸 전라좌수사 자리는 단 한 장의 억울한 장계로 박탈되었다. 이후 조선 수군은 원균의 지휘 아래 7천량에서 처참히 패배했고 나라의 바다는 또다시 적의 손에 떨어졌다. 그러나 이순신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죄인의 신분에서 다시 장수로 불려왔을 때 말없이 단 하나의 명령만을 받았다. 수군을 재건하라. 도망친 병사들, 불타버린 전선, 끊겨버린 보급망. 남아있던 배는 단 6척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문장은 조선의 의지였고 절망의 끝에서 붙잡은 마지막 불씨였다. 그는 병사들의 옷을 꿰매고 배의 나무 하나까지 손수 보수하며 바다에서 다시 일어날 기회를 기다렸다. 그 과정은 조용했지만 어느 전투보다 처절했다. 그것은 승리를 향한 싸움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싸움이었다. 4. 명량 절망이 만들어낸 기적. 1597년 명량해협. 물살은 거칠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일본군은 130척이 넘는 대함대를 이끌고 북상하고 있었고 이순신에게는 단 12척만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말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전투가 시작되자
명량의 거센 물살은 조선군을 삼킬 듯 흔들어댔다. 그러나 이순신은 바로 그 험한 물살을 전략으로 바꾸었다. 일본군의 밀집대를 좁은 해협으로 끌어들여 혼란을 유도했고 조선군의 화포는 파도 너머로 적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날의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다. 나라 전체가 절망에서 다시 비상할 수 있음을 증명한 기적이었다. 병사들은 울었고 백성들은 다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또다시 승리의 환호를 뒤로한 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 바다는 우리 백성의 생명줄이니 나 하나의 기쁨으로 더럽힐 수 없다. 최후의 순간 죽음조차 이기지 못한 의지. 그리고 마침내 전쟁의 마지막 해인 1598년 노량해전이 시작되었다. 이순신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오랜 전쟁으로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 임무를 위해 배 위에 섰다. 전투가 한창일 때 일본군의 총탄 하나가 그의 가슴을 스쳤다. 피가 흘렀고 숨이 빠르게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죽음조차 전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듯 말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 말은 장수의 마지막 명령이었으며 한 인간이 나라를 위해 바친 가장 깊은 헌신이었다. 전투는 결국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노량의 파도는 붉게 물들었지만 그 위에는 조선의 승리와 이순신의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었다.